음악의 목소리 들리나오 가슴이 삐간직한 꿈이 피어나오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던 남해를 한번 볼게요. 남해 같은 경우 60%가 안 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34%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그 이야기를. 그리고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 5% 견영 후보 0.9나고. 그러니까 그 군지역을 가면은 그 이준수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거의 표가 없어요. 네.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그 함양 보면은 59.9%, 32%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32.8%, 김문수 후보가 59.9%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하동이 안 보이네. 하동이 있네. 하동은 보면은 56%, 36%. 이렇게, 이게 군지역을 그냥 딱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거기는 좀 국민힘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국민힘이 많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변화는 있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거창 62% 30%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라인 그러니까 TK하고 붙어 있느냐 저쪽 전라도 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표심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거 함안 어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성 이런 거는 이렇게 29.3% 이렇게 좀 다르다는 이야기. 조금 이게 사실은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씩은. 예. 그리고 61%, 30%. 그러니까 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그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를 보면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여기 이제 합천군 2022년 지방선거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기태 후보가 나왔고 국민의힘의 김윤철 후보가 나왔고 여기 이제 배몽희 예. 배몽희 씨는 무소속 분이 엄청나네요. 17%인데 예, 저분이 이제 그 합천군 의회 의장을 했고요. 의장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보여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올 것이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무소속 나왔던 사람하고 경합 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과연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무소속 나올 것이냐 이제 이거는 뭐 PK도 마찬가지고 TK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도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 있다가 민주당 경선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무소속 나갈 것이냐 그 차이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다 안 내겠습니까? 이제 뭐 집권한 지 1년이고 나름대로 헌인민 기간이 얼마나 갈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거기 참 물론 뭐 넣을 수도 있겠죠. 넣을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사실 쉽지 않다. 제가 왜 이제 쉽지 않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그게 이제 그 대도시인 경우에서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군 지역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고성군 보면은 고성군을 이야기할게요. 고성군하고 통영을 이야기할 건데 고성군은 백두현 후보가 42.7%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상건 후보가 57.2% 받았어요. 그때 뭐냐면은 2018년 당시에 백두현 저분이 고성 군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한 3번, 4번 정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42.7% 받아갔는데 아마 이번에로 2026년에로 넣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백두현 쪽에 저분이 계속 넣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인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함안군 장종화 후보가 32.5%, 조근재 후보 27.4% 받았는데 장종화 저분이 도의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도의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함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면은 그 선거구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도의원이 두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가야 사람이냐, 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소지역 이기주의라 봐야 되는 거죠. 소지역 이기주의. 그거는 이제 군지역은 그렇게 또 봐줘야 되는 거예요. 군지역은 소지역 이기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을 아무래도 좀 많이 할 수밖에. 이게 하만은 그래도 제가 하만족인데 하만족한데 예. 하만조가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 그렇지. 그 넣으면 계속 이때까지 계속 하만 적었다 했어요. 이때까지 거의 하만 적었다 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성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지역 거기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 함양 같은 경우에서는 안희 쪽이 사람이냐 함양 쪽 사람이냐. 예.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죠. 창녕 같은 경우는 이제 창녕이 이제 워낙 크니까 창녕이냐 남지냐. 뭐 이런 것들 물론 창녕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소지역 이기주의가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사실은 남해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남해. 예, 그러니까 남해가 지금 이제 남해 군수가 현 남해 군수가 장충남 후 군수인데 저분이 이제 지난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56.1%로 당선됐어요. 박영일 후보가 43.8%인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군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그 여기서는 딱 유일하게 남해 군에서만 민주당에서 이제 집권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여론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은가 뭔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장충남 후보가 됐는데 이번 이제 2026년도에는 과연 될 것이냐, 또 수성을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국민힘이 좀 또 다시 이제 탈환할 것이냐,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남해는 그렇게 관전 포인트. 나머지 이제 뭐 아까 뭐 함양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함양도 그렇고 이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함양은 무소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천수 후보가 국민힘이었고 함양이 진명령 후보가 무소속이었는데 당선됐어요. 그 지금 현재 국민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국민의힘과 무소속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다는 군에는. 근데 사실은 순수한 무소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힘 쪽에 들어가서 하다가 조금 뭐 이탈이 되거나 그렇죠. 경선에서 안 돼서 그냥 나왔다가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공약을 내세우는 게 내가 이기면 다시 복귀한다.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걸 주장하는.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호남 쪽에서는 또 민주당 쪽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놓게 보면 간단하게 제가 한다하면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그래서 첫째 이제 한다하면은 김해, 거제, 그 양산 여기는 알 수가 없다. 물음표라. 그리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와 또 이런 진주나 이런 경우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강세다. 그리고 이제 그 시골 이제 분지역은 무소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남해군의 지금 현재 현 군수인 그 장충남 군수가 삼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탈환할 것이냐 이렇게 그거 보면 크게는 이렇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김해, 양산, 거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박빙 승부니까. 그건 조금 더 지나고 좀 지나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가정이라면 가정한다면 박빙승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색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거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지역적인 그러니까 지역적인데 좀 전에 이제 박빙의 승부처라고 말씀하셨던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인물이 어떤 인물을 후보로 공천을 할지 그렇죠. 그 인물이 어떻게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제시를 해서 선거면에 다가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정치가 구도하고 세력하고 인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세가 좌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물로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공약 세우고 그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선거민들을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큰 데이터는 우리 대표님 분석을 하셨으니까 그분에 맞게끔 이 지역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당 색깔이 크게 좌우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인물이 어떤 인물이 가야 되고 그 인물이 갖춰야 될 조건 저희가 제시하고 컨설팅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분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 너무
우리를 너무 높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오대 통신사는 맞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아니 이제. 물론 뭐 그렇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사실 조금 낮춰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낮춰 평가지 남들 보면 욕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욕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 나름대로 김해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정책이 가야 된다. 그거는 그 정책 부분 그런 거는 또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정책 부분이란 거는 우리 또 대표님이 그런 것도 헛으로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땅바닥에 다니면서 사진 그렇죠. 찍는 분, 그건 맞죠. 매일 담바닥에 사진 찍는 분. 그게 그런 거는 이제 하면 돼요. 정류장 매일 사진 찍는 보이고 어느 지역에서 진짜 잘하는 정책, 다가서야 될 정책, 발전시켜야 될 정책을 그렇죠.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그에 대한 또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을 다음에 하자고요. 네, 다음에 하자고. 전문을 시켜서 그러니까 충분한 그 박빙지에서는 우리 대표님이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먹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락을 하셔야 된다.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만 뭐냐면은 이제 군 지역하고 이제 도시 지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도시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5만 미만 같은 도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5만이 안 되거든요. 그 도시로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10만 정도 인구에 있는 도시와 뭐 30만 있는 도시, 그다음 50만 있는 도시, 100만 있는 도시가 좀 전략 접근이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군 지역은 참 골 때리는 데입니다. 진짜 군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남에서 제일 인구가 작은데 어령이거든요. 한 2만 5천 정도 되는데 근데 그 군 지역에서 좀 인구가 많은 이제 거창이나 창녕이나 함안이나 그거는 이제 한 6만 정도 되거든요. 거창은 한 7만 정도 되고. 그런데 접근하는 좀 방식이 좀 조금씩 좀 달라요. 뭐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분지역 선거가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도시 지역은 돈이 더 작게 들어요. 그게 이제 유권자들하고 좀 밀착도라든지 좋게 말하면 밀착도고. 그 이제 아직도 돈 선거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돈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군 지역의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10억 갖고도 보식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막 있어요. 그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도시 지역은 뭐 훨씬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많이 좀 다르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일단 그런 것 같더라. 하나 제가 조금 이제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그러면 어령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령군에는 그 선거철이 되면 어령 만개떡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고 그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건 좀 몰라요. 그까지는 제가 근데 어령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가면은 진짜 만개떡 장사 잘 돼요. 그 선물도 주고 아까 전에 돈을 직접 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시니까 그러면 뭡니까 소바 많이 드시고 그냥 저 만개떡 많이 사가 가시고 하시니까 그런 수요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까지 조사는 안 해봐가지고. 돈이 이제 뭐 어떻게든 건권 선거가 아직까지는 군에는 조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돈을 대놓고 주지는 못하니까 만개떡이나 사서 이게 드십시오 하고. 만개떡 사면은 만개떡 던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람들. 진짜 그게 맛있던데. 아니 그게 그 무슨 양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창녕도 있고 고성도 있고 뭐 함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군 지역이 지금 10개의 군인데 그 제가 소문에 듣기는 그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근거선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있다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아마 만약에 근거선거가 있으면 사람이 본전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게 어떤 흔적을 남길 거고 공선법 위반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던 그 지역에는 아마 군선거에서 보궐선거나 재선거 이런 게 많이 나죠. 시보가 많아질 것 같은데. 고성군 같은 경우만 해도 저번은 아니지만 저 앞에 앞 차례에 보면은
한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그거 있었고 함양은 거의 뭐 보궐선거를 한다 할 정도도 가만히 할 정도도 2010년부터 계속 이렇게 와서요. 창녕도 그렇잖아요. 작년도 그렇습니까? 야, 창녕, 함양, 뭐 고성, 뭐 또 어디 있노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건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근건 선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떤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제 기억에는 많이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막 군제가 좁다 보고 한 다리 건너 또 인맥이고 하니까. 그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A 후보를 민다, 저 친구가 B 후보를 민다, 저 동네는 C 후보를 민다. 이게 데이터가 나름 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갖고 그 건건이나 아니면 또 기타 등등 이게 만연해 있다가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모르는 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근데 이제 특정 지역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분지역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 하는 게 이제 소문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문이 거짓이길 바라고 그죠. 그래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조금은 다 유권자들이 합리적으로 가시리랍니다. 그거 돼야 되죠. 그거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열심히 촬영했는데 제가 만약 이제 폭탄선언을 합니다. 시원 나가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십시오. 찍어주십시오. 안 찍어주실 겁니까? 그거 이제 그 사람은 봐야 돼요. 아니 제가 나간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데.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찍어? 아니, 같은 지역이다 그러죠. 지역이 아닌데 찍으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인구가 작다 보니까 그 인맥관계, 친한관계에서 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가 좀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아니 근데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찍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지방 선거를 할 때 그게 뭐 아까 인구 작은 어령군을 이야기했지만 합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보면은 어령군 같은 게 24,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군의원을 10분 정도 뽑으시거든요. 어령에도 10분이나. 그게 각 면에 거의 한 명씩 논다고 보면 맞을 거니까 10분 정도 뭐 합천도 마찬가지고 뭐 장릉도 마찬가지고 함안도 마찬가지고 10분, 12분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그러니까 어떤 같은 게 24,000명에 10분이니까 그럼 단순하게 나누면은 우리가 어찌 됩니까? 2,400명, 2,500명당 군의원 한 분 뽑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수 같은 경우도 뭐 어령군 같은 경우는 24,500명, 그 다음에 이제 뭐 함양 같은 경우 4만 명, 5만 명이 무너졌다 하는데 4만 명이 아마 무너졌던 게 제가 듣기는 그래 들었어요. 자막 들어가겠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그 4만 명 그대로 뭐 사실 4만 명 같으면 창원시에 그 내가 시의원 뽑는 거 있잖아요. 동네. 시의원이 보통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서 한 8만에서 9만 명 하는데 두 명 정도 뽑거든요. 8, 9만 명에 2명 뽑는다. 그러면 나누면 4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럼 뭐 지금 현재 시의원 뽑는 그가 4만 5천 명이니까 군에 있는 인원하고 거의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예우를 가면 거기에서 10분 뽑는 거니까 10분 뽑으니까 어찌 보면 군이 훨씬 더 당선되기 좋은 조건이에요 사실은. 2,500명 들어가니까. 2,500명 들어간다 생각하면 뭐 단순 계산으로. 단순 계산으로 단순 계산에 단순하게 선거도 로타리 클럽 하나 들어가고 근데 봉사활동 들어가고 동문회 초중고 다 잡고 그러면 조금은 이제 나름의 이제 자기들 후보는 선거운동하기가 좀 수월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초, 중, 고 나왔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창원 출신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함양군에 갔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누기 시작한 게네 어찌 보면은 들어가기 쉬운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데가 거기 이제 이 군지역이라는 얘기죠.
도시 지역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의 전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선법, 복잡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걸 다 저희가 분석해서 자꾸 분석하지 말고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까지는 안 되고 아니 너무 야 어디 그거 야 이제 진짜 어깨에 딱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하여튼 이게 그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 정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또 정확한 데이터 다른 거 갖고 예, 또 재밌는 예, 이야기 예, 또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 대선을 통해 본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 단체장 유지를 한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